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와 미미의 책 읽기. 오늘은 존 맥스웰의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에요. 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리더십에 관계된 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은 끌리는 리더의 조건. 근데 이제 그 책보다 이게 훨씬 내용이 방대하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책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리더십 아니면 자기계발서의 교과서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아예 공부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한번 21가지 법칙이 나오는데 한번 그냥 한번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쭉 나와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좀 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좀 읽으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그 부분만 이제 잠깐 같이 얘기할게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 와닿는 내용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리더, 진짜 리더, 참 리더가 뭔가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 그래서 리더에 한번 역량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치, 이제 내용은 21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지은이가 이 책의 특징을 보면요. 그 한 장 뒤끝에 실천 매뉴얼이 나오지. 그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요.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고 진단표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체킹을 하게 되면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0점에서 4점까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약점이다. 그리고 5점에서 7점까지는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8점에서 9점은 이제 거기에 이미 이제 강한 강점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체킹 받을 수도 있는 거 있어서 한번 책을 다 읽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읽어보기 전에 오히려 그걸 한번 체킹을 해봐서 나는 어디에 약한 점이 있는가 체킹을 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나는 리더십에 해당하나 하고 읽어보는데 안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안 해당하는 경우가. 근데 희소식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책 읽었을 때 학습이 된대요. 리더십도 그치. 학습이 된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 21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내가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쩌면 리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뭐 리더 아니야. 뭐 내가 리더도 아닌데 이런 거를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꼭 리더가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걸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나 어떤 인간관계 또 어떤 그냥 자기 혼자만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랬더니 21장 대부분 점수가 그냥 중간 정도의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만 점수가 3점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제일 또 여기서 딱 와닿았던 거나 21가지가 있는데 또 다행인 거 또 하나 있어. 이 21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 그치, 맞아. 지은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너무 또 희망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거고 어떤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볼 때는 그 가정의 법칙, 너가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리더십이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친구도 그게 마음에 왔다는 저도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매일매일 개발해서 평생 걸리는 거다. 그래서 매일의 목표가 뭐냐면은 그냥 그 전날에 비해서 향상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점수는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7점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장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학습을 해야 되고 과정을 거치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너무 다행인지 몰라. 너는 어디가 좀 나는 좋았어? 한계. 1장이 리더십 역량이 성공의 한계를 결정한다. 역량. 어떤 그 한 사람의 성공이나 어떤 그가 속한 팀, 그 팀의 성공의 역량은 리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이거는 되게 나는 되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냐, 리더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만큼 또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겠네, 그치? 그 다음에는
타고난 그거보다는 또 이제 연구도 많이 해야 된다. 아까 그 과정의 법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뒤로 쭉 넘어가면 뭐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거는 굉장히 인간이 이제 이 리더 말고도 딴 일에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맞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리더 주위에 모이는 사람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에너지 부분이 나오는데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 리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에너지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면 서로를 바라볼 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 적은 사람한테 게을러.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적은 사람은 에너지 많은 사람 바라볼 때 좀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딱 읽는 순간 이 친구랑 저랑 거의 에너지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리더십을 한 단계 이렇게 더 높일 때는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 줄 사람, 또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채용을 해야지 또 리더십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가 또 이 리더십 법칙 중에서 제가 좀 못했던 게 뭐였냐면요. 권한 위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 자기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위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는 게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위임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위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그런 것도 있지만 괜히 저 사람이 좀 내가 이렇게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건 그래서 권한 위임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리더가 아닌가 봐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좀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왜 시키기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인데 거기까지 다가가기가 그래서 구성원을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용의 법칙에서는 여기서 우리 그 구성원들이 뭐냐면 리더를 이렇게 비전보다 리더를 먼저,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때 끌리는 리더의 조건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하거나 그 팀에서 할 때 리더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하고 싶어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선순위의 법칙에서 이제 우리 또 저희가 좀 책을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는데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그치. 그 책 많이 나지.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꼭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 우선순위 법칙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막 내가 뭔가 바빠요. 그러면은 나 뭔가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성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비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앞을 내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우선순위 법칙인데 이 지은이는요 이렇게 한대요. 매 12월에 그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한 거를 2주 동안이나 이거를 재평가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 또 파레토의 법칙이 또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 은근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책을 읽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80대 20의 법칙이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20%의 일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그 80%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우선순위의 법칙을 봤을 때 바쁜 거하고 중요한 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쁜 거하고 중요한 거. 그거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곱셈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앞엔 덧셈의 법칙이 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자신을 개발하면요, 개인적으로 성장한대요. 팀을 개발하면요, 조직이 성장할 수 있대요. 근데 리더를 개발하면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그 21장에 유산의 법칙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점수를 가장 적게 받은 3점을 받은 유산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결과적으로 리더가 자기가 역량을 키워서 하고 마지막으로는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그치. 때가 이제 최고봉에 오른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더의 가치는 승계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고 맞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그 계속 살아 숨쉬는 건 이제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군가한테 승계할 리더한테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를 가슴에 품고 현재 조직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런 리더를 찾아서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렵죠. 보면 그렇게 하려고 보면 내 욕심도 좀 어느 정도 버려야 되고 내 역량 앞에 나온 그런 역량들 덧셈의 법칙, 곱셈의 법칙 또 지금 하다 보니까 나는 항해의 법칙도 나는 되게 많이 좋았었는데 그 책도 있잖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처럼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산의 법칙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열심히 해갖고 좀 잘해봐야지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잘 된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또 리더를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정말.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큰 리더로 성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일을 얘기했을 때 난 혼자 하는 일이면 정말 나 밤새서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누군가와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게 그 사람의 한계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지 조금 더 큰 리더가 되지 그치. 않을까. 수용하고 그래서 내가 커야지 그 내 영향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정말 참 리더인 거예요. 나만 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한 너무 내용, 많아요. 그치, 네. 방대한 내용이어서 이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 책도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었지. 너무 이렇게 쉽게 지나가고 나는 어땠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고 또 좋았던 건 나는 여기 목차에 보면 소제목이 있어요. 그건 읽어보면 또 다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옆에다 놔두고 그냥 좀 답답하거나 특히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뭐가 나한테 부족하지? 왜 내 팀원들은 나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지 할 때 요거 한번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승리의 법칙이다. 그럼 조그만 제목에 리더는 무조건 조직을 승리로 이끈다.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때 한번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 대목만 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그치.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나는 어땠나 생각해보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학습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뭘까? 그 뒤에 나오는 또 실천 매뉴얼을 보면서 그치.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하면은 정말 교과서처럼 잘 돼 있어. 그래서 그리고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해진 어떤 누군가 리더로 태어난 사람도 있대요. 역량이 큰 사람도 있지만 학습에도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 우리 열심히 학습하자. 학습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리더십 불변의 법칙. 예,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